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시간에는 두 번째 파트인 고객관계 관리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제가 수업하기 전에 요 한눈에 보기 파트 잘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보시면은 우리 첫 번째 파트에 비해서는 별표가 표시된 부분이 조금 적다라고 느껴지실 거예요. 그만큼 이 모듈 B에서 출제 빈도가 조금 낮은 순위의 파트입니다. 그래서 이 파트는 그렇다고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좀 기본 개념 위주로 학습하시면은 괜찮은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객관계 관리를 단어 자체가 어렵다기보다는 이 고객관계 관리의 어떤 중요성, 그리고 고객관계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객관계 관리와 연관이 있는 여러 어떤 개념들이 또 다른 개념들은 뭐가 있느냐, 요 정도가 일단은 두 번째 파트에서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보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일단은 관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관계라는 단어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공적 관계, 사적 관계의 차이 잘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친구들과의 관계, 공적 관계, 뭐 아르바이트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속해져 있는 조직 안에서의 관계는 공적 관계. 그리고 공적 관계와 사적 관계가 여러분 교재 보시면은 고객과의 사적 관계 발전을 위한 방안 이런 게 나오거든요. 이제 예를 들어서 사적 관계는 공적 관계에 비해서는 조금 헤어지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기업과 고객과의 관계가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공적 관계이지만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대체 가능성을 좀 낮춰서 일단은 나를 좀 못 떠나게끔 만들고 싶은 게 기업의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공적 관계이나 사적 관계로 일단은 조금 색깔을 좀 보여주려고 관계를 형성하는 것, 이것이 일단 기본적으로 고객 관계 관리의 어떤 포인트입니다. 이 관계를 조금 더 많이 늘리려고 관리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고객은 결코 서비스 직원이나 기업과 완벽한 사적 관계를 갖는 것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공적이고 정중하고 정확한 내용을 전달하고 이런 것들은 기본으로 가져가되 조금 더 친밀한, 그리고 좀 더 그 고객에 맞춰져 있는 그런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이런 사적 관계를 좀 올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 관계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런 관계가 잘 이제 형성이 되고 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라는 부분인데요. 일단은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특별 대우 효과, 여기까지 이런 효과들을 원하기 때문에 고객도 역시 자기가 마음에 드는 기업과 좀 장기적으로 관계를 형성하고 싶어 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게 이 부분입니다. 항상 모든 파트마다 이 개념이 왜 중요하냐?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하니까 학습을 하는 거잖아요. 중요하니까 기업이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 장기적이고 밀접한 고객 관계의 이점을 기업 입장에서 이점, 고객 입장에서 이점을 잘 정리해 주셔야 돼요. 제가 앞서도 비슷하게 이 서비스 세일즈의 어떤 장단점 말씀을 드리면서 기술 기반으로 한 서비스의 장단점 설명하면서 어떤 비용이 감소되고 효율적인 부분들이 어떤 이점에 해당되는 내용인 건데, 어떤 비용이 발생을 하느냐라는 것들을 서로 비교하면서 알아봐 주시는 것이 효율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고객 입장에서는 내가 아는 기업이니까 새로 그 기업에 대한 정보를 탐색하는 그 시간이나 노력이 좀 줄어들겠지요. 그다음에 기업 입장에서는 한번 관계가 형성된 고객이니까 일단 그 고객에 맞춰서 하면 되는 그런 마케팅 비용이 좀 일단 떨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 연구 결과들에 보면은 신규 고객을 유치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기존 고객을 관리하는 데 비용이 조금 더 적게 들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기존 고객과의 관계 관리에 힘쓰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잘 보셔야 되고요. 교재 보시면은 직원 입장에서의 입장에서의 이점도 있습니다. 직원도 자주 만나는 고객이면 그 고객에 맞춰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런 숙련도가 향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핵심이니까 이 부분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관련돼서 문제를 하나 보겠습니다. 바로 좀 전에 설명한 내용과 연관된 문제입니다.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거래관계가 기업에게 주는 이점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답은 일단 서비스 요청 단계의 간소화. 서비스 요청은 누가 하나요? 기업이 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기업한테 저 이런 서비스 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기 때문에 요청 단계의 간소화는 기업 입장이 아니라 고객 입장에서의 장점이다. 이렇게 구분해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서비스 접점에서의 관계라는 것이 나옵니다. 접점에서의 관계. 접점은 앞서 이제 첫 번째 파트에서 말씀을 드렸죠. 접점은 서비스 기업과 고객, 서비스 직원과 고객에 생기는 순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도 역시 관계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물론 기업과 고객은 공적 관계이나 종업원과 고객 역시도 공적 관계이나 기업과 직원 입장에서는 고객과 조금은 더 친밀하고 깊숙한 유기적인 그런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관계에서 뭐가 주고받고 어떤 것들이 주고받고 있는지를 좀 보시면은 경제적인 부분이 서로 주고받는 경우가 있고 사회적 자본이 서로 주고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세요. 고객 입장에서는 그 서비스나 상품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그걸 받는 상황인 거고, 기업 입장에서는 역시 고객으로부터 어떤 그 사용 비용, 어떤 상품의 가격, 경제적인 가치를 받고 그거에 대해 합당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게 이제 경제적인 관계고요. 사회적 교환 관계는 보시는 것처럼 어떤 서비스 직원이 기업이 고객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상황, 서비스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상황, 이런 것들이 사회적 교환 관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이 사회적 교환과 관련된 이론이 하나가 나오는데요. 요게 출제분도 아주 높은 건 아니지만 가끔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경제적인 교환 관계가 똑같다라고 봤을 때는 똑같은 경쟁사에 상품과 제품, 서비스가 있다라고 했을 때 고객 입장에서는 사회적인 자본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A 회사의 상품을 선택할지 B 회사의 상품을 선택할지를 결정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가격이 같아요. 두 기업의 제품이. 그렇다면 사회적 자본의 차이에 따라서 선택한다는 거죠. 서비스 직원이 얼마만큼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지, 커뮤니케이션 하는 데 있어서 잘 들어주고 고객이 원하는 걸 잘 파악하고 잘 설명해주고 이런 어떤 그런 커뮤니케이션 과정이 진행이 됐는지, 그런 것들에 따라서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 사회적 교환 이론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회적 교환 관계에서 이제 나타날 수 있는 파워가 있는데요. 이런 그 사회적 자본에 따라서, 그리고 주고받는 그런 경제적인 자원에 따라서, 그것이 어떤 수준의 자원이냐에 따라서 보상적 파워, 전문적 파워, 이런 것들이 나눠질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전문적 파워만 좀 설명을 좀 드리면은, 기업과 고객 사이에서 전문적인 어떤 상품이 주고받았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고객 입장에서는 대금을 지불을 하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고 기업은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요. 예를 들어서 의료 서비스, 법률 서비스. 이런 것들의 이 파워가, 물론 고객이 보통은 웬만한 어떤 그런 서비스 현장에서는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그런 전문적인 서비스 기업에서는 그 전문성 고객이 비용을 많이 얼마만큼 막 드린다고 해서 원하는 만큼 얻을 수 있다기보다는 그 전문적 기업이 좀 주체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까 그 파워가 그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쪽 파트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파워의 유형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고객 관계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일단 고객을 만나고 고객이 구매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관리를 하는 이런 어떤 고객을 획득하고 유지하고 이런 충성 고객으로 변화되고 이런 프로세스가 일단은 있어야 고객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겠죠. 그래서 고객이 획득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고객 사이클, 구매 사이클, 요것을 일단은 이 순서를 좀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고객과의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획득, 유지, 충성, 이따 회복이라는 프로세스가 필요하다라는 걸 잘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획득을 하기 위해서는 고객이 일단은 우리 회사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해야 된다.
그래서 이 구매 사이클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구매 사이클 어렵지 않은 게 우리 구매 의사결정 과정 뭐 좀 기억나시나요? 문제를 인식을 하고 정보를 탐색을 하고 대안을 평가하고 구매하고 구매 후에 평가, 구매 후에 평가라고 하는 건 만족, 불만족 이렇게 이제 평가하는 거잖아요. 그 과정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 교재 보시는 것처럼 뭐 인지를 해요. 그다음에 최초 구매하고 구매 후 평가까지는 우리 앞서 이제 모듈 A에서 학습을 했던 구매 의사결정 과정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하고 나서 재구매가 되고 그 다음에 재구매가 충성 고객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 요거는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설명이 좀 들어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순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구매 의사 결정 과정과 비슷하게 구매 후 평가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여러분 교재 보시면은 구매 후 부조화라는 단어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 구매 후 부조화라고 하는 건 다시 설명을 드리면 고객이 이제 제품을 구매하고 나서 이제 사용을 완료할 때까지 느끼는 불안감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이 상품을 잘 선택했는지, 내가 뭐 다른 대안이 더 좋은 게 있었는데 잘못 선택한 건 아닐까 이런 불안감이죠. 근데 기업은 이런 불안감 때문에 고객이 구매와 직접적 연결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감소시켜 줄 수 있는 전략이 중요하다라는 거. 요 파트는 모듈 A에서도 이제 잘 나오고요. 모듈 B에서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지에서는요. 고객을 앞서 우리가 분류를 많이 했었잖아요. 처음 만난 고객, 여러 번 만난 고객, 그다음에 더 여러 번 만나고 다른 고객도 데려오는 고객, 이런 고객에 따라서도 유지 전략이 달라야 된다라는 것이 여기에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최초 구매 고객, 그 다음에 여러분 교재 보시면은 반복 구매 고객, 그 다음에 충성 고객까지 나눠져 있는데 각각의 고객에 따라서 다른 전략을 사용을 해야 유지가 잘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교재 보시면 제가 이 최초 구매 고객한테는 신뢰 형성이라는 단어를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을 만한 곳이다라는 점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또 확인해 주실 필요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반복 구매 고객한테는 이 고객이 계속 올 수 있도록 추가적인 혜택을 제공한다라는 것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교차 판매까지도 이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회를 잘 포착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 충성 고객 같은 경우에는 진짜 그 사람한테 맞춰져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 유지 전략이라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은 충성의 단계입니다. 충성. 제가 이 충성은 일단은 본인도 자주 구매하고 다른 고객도 일단은 데리고 오는 아주 기업 입장에서는 아주 정말 꼭 같이 가고 싶은 고객 유형이겠죠. 네, 다음은 충성의 단계입니다. 충성의 단계에서는 이 충성 고객을 또 다시 한번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다 일단 자주 구매하고 다른 고객도 데리고 오는 아주 기업 입장에서는 꼭 같이 함께 하고 싶은 고객이지만 좀 또 분류될 수 있다는 거죠. 상황에 따라서 보시면은 습관적 편의적 로열티라고 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기여나 유지 이렇게 조금 좀 수준이 낮은 고객, 그다음에 기여 정도는 낮고 거래 유지 정도는 높은, 이런 식으로 수익 기여 정도와 거래 유지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습관적 편의적 로열티부터 프리미엄 로열티까지 좀 수준이 이렇게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 그 개념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충성 고객 확보 전략은 앞에 유지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충성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서 갖춰야 되는 것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단계 나오는 것이 이제 고객 관계 관리 시스템입니다. 앞서 이제 고객 관계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이걸 중구난방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시스템화 해가지고 조금 더 적절하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것이 고객 관계 관리
많이 들어보셨던 단어일 거예요. CRM이라고 하는 시스템입니다. 일단은 고객관계 관리 개념은 앞서 말씀드린 내용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 CRM의 발전 과정을 좀 보시면은 여러분 교재에 마케팅의 변화라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품 중심 마케팅으로부터 고객 지향 마케팅까지 쭉 이렇게 변화가 되어져 있는 건데요. 그 와중에 있는 가장 핵심 시스템이 CRM입니다.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판매 중심, 이 제품 중심에서는 이 서비스의 파워가 기업 쪽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경쟁 기업들이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경쟁 체제가 좀 심화되는 상황에서 점점 고객 중심으로 가고 있는 마케팅의 발전 상황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 중심 마케팅부터 요 교재에 있는 고객 지향 마케팅까지 고객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고, 예전에 비해서 이 마케팅의 변화가 조금 더 출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 CRM의 필요성입니다. 항상 제가 개념 학습하고 나면은 이것이 왜 중요하고 왜 필요하냐, 요거는 같이 연관해서 학습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CRM은 고객 관계를 장기적으로 밀접하게 하면 좋은 점, 기업 입장에서의 장점, 앞서 설명을 드렸죠. 그거와 거의 일맥상통하게 가고 있습니다. 핵심은 일단은 수익 극대화로 인해서 고객 확보가 잘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다 나와져 있고요. 문제에 장기적이고 밀접한 고객 관계가 기업에게 주는 입장 혹은 고객에게 주는 입장,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요. 똑같은 비슷한 보기 내용이지만 문제 자체가 CRM의 필요성,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용은 흡사하지만 문제가 좀 다를 수 있으니 그것만 좀 보시고 살펴보시고 그 내용 잘 판단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CRM 전략, 계획 전차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좀 보셔야 되는 것이, 그래서 이 CRM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들이 필요하느냐, 요거 출제 빈도 높습니다. 유지 전략 앞서 잘 말씀을 드렸고요. 활성화 전략이라고 하는 거는 특히 유지 전략 중에서도 반복 구매, 고객한테 주로 사용하게 되는 전략이고요. 고객 충성도 제고 전략도 다 말씀드린 내용들입니다. 몇 가지 더 말씀드리면 추가 판매 전략, 교차 판매 전략, 보통 교차 판매 전략에서 주로 나오는 단어들이 업세일즈라는 단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10,000원 정도 금액에 제품이 만족을 했다면 한 2만 원 정도의 그 회사의 다른 제품도 구매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식으로 유도해 낼 수 있는 그런 전략도 성공적인 CRM 전략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고요. 다음에 옛날에 왔었는데 최근에 오지 않는 고객을 활성화하는 방안, 이런 것들이 성공적인 CRM 전략이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이제 요거와 함께 이제 이 CRM이 이제 성공할 수 있는 요인과 실패 요인, 이런 것들을 좀 더 다시 또 구별해서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성공 요인은 가장 핵심이 조직에서의 변화, 조직에서의 지원, 조직에서의 어떤 그 CRM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정도, 이런 것들이 이 성공의 요인이었었고, 실패 요인은 반대겠죠. 조직 전체적으로 이 CRM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지원이 없다거나 이런 식에 대한 내용들이 실패 요인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조직 차원에서의 인식의 변화, 인식의 정도,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갖고 여기 읽어보시면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다음은 이제 점점 이제 그 개념이 확대되고 중요성이 증가되고 있는 이 CRM입니다. CRM과 같은 건데요. 이제 온라인상에서 이제 고객을 분석하고 유지하고 이런 것들과 관련된 고객 관리, 관계 관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예전에 비해서 점점 증가할 수 있겠죠. 그래서 특징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시스템 구축에는 돈이 많이 들지만 이제 유지하는데 비용이 이제 일반적인 대면을 통해서 일반 직원들이 이제 실제적으로 하는 매 순간마다 해야 되는 CRM과는 조금 비용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장단점이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보니까 이제 관리를 함에 있어서 시간적, 공간적 활동 제약이 조금 적다라고 보시면은 좋겠습니다.
다음은 고객 경험 관리입니다. 이제 고객 관계 관리와 연관이 된 몇 가지의 어떤 그런 단어들, 용어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이유들을 좀 왜 자꾸 새로운 용어들이 나오는지 좀 설명을 드리면 관련된 그 키워드가 범용화입니다. 범용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 A라는 기업이 한 어떤 서비스를 시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 서비스가 굉장히 좋다라고 평가를 받다 보면은 B라는 기업도 그 서비스를 도입하고 C라는 기업도 도입하고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 그 서비스가 새롭다고 느껴지지 않는 거, 일반적인 거라고 느껴지는 거, 이게 이제 범용화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업은 계속 새로운 어떤 관리 기법, 새로운 고객 관계를 형성하는 어떤 전략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범용화로 인한 문제들로 인해서 새로운 개념이 나온다라고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나온 것이 일단은 고객 경험 관리입니다. 고객 관계 관리는 일단은 고객 관계에서 고객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분석을 해서 데이터베이싱을 해서 그걸 통해서 새로운 어떤 전략들을 모색하는 것이 고객 관계 관리라고 보시면 되고, 고객 경험 관리는 어떻게 조금 더 접점에 조금 더 집중되어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순간 고객이 어떤 경험을 형성하게 되고 그 경험이 서비스 품질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 경험, 그 순간대, 접점에서의 순간의 어떤 서비스 품질, 요거를 더 중점적으로 보는 관리 기법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보시면은 이 고객 만족 경영, 고객 경험 관리, 뭐 이런 것들의 차이점, 이런 것들이 좀 나오고 등장 배경이 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필요성을 좀 간단하게 보시면은 고객 관계 관리로도 고객을 충분히 좀 이제 뭐 관리할 수 있겠지만 그것만으로 좀 부족하다. 그래서 보완적 수단으로 나온 것이 고객 경험 관리. 전체적인 그걸 고객을 분석하는 것 플러스 그 순간순간의 고객 경험도 분석해야 된다. 이렇게 어떤 그런 보완할 점이 필요했기 때문에 등장하게 됐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한번 이 고객 경험 관리 필요성 관련된 질문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번 보기를 한번 읽어보시는데, 앞서 제가 고객, 그 관계 관리와 가장 큰 차이점, 그다음에 왜 이것이 등장하게 됐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은 문제를 푸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 중에서 답은 일단 5번. 고객 경험 관리는 고객 관계 관리를 대체하는 수단이다.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보완하는 수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고객 경험 관리라고 한 기법이 나왔다고 해서 고객 관계 관리 기법은 이제 필요가 없어 라고 이렇게 없애뜨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추가적으로 그 순간순간 경험도 관리해야 되는 보완적인 수단으로 등장했다라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객 경험 관리하는 실행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 중에서는 고객 경험이 도대체 어떤 것들을 통해서 고객이 인지를 하게 되느냐, 어떤 경험들을 인지하느냐라는 경험의 5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가장 뭐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는 이 오감을 통한 경험, 눈으로 보고 뭐 후각적으로 느껴지고, 그다음에 뭐 청각적, 미각 이런 촉각적 많은 것들을 통해서 느껴지는 경험들, 그리고 감성적인 경험들, 좋다, 나쁘다, 싫다, 불쾌하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감성과 관련된 경험들이 주로 이 고객 경험에서 고객이 인지하게 되는 부분들이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근데 뭐 실험 과정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나오는 또 개념이 고객 분류에서 고객 포트폴리오 관리, 고객 가치, 이런 단어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 등장하는 개념이 고객 포트폴리오, 고객 가치라는 것입니다. 뭐 고객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보시면은 죄송해요. 네, 그리고 또 나오는 개념이 고객 포트폴리오, 고객 가치라는 단어들입니다. 고객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 기업을 이용하는 이 고객들을 이렇게 구성을 조직화하는 거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이 고객들 중에서 뭐 처음 만나는 고객, 그다음에 자주 만나는 고객, 뭐 충성 고객부터 나누는 것도 가장 기본적인 분류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죄송해요. 다시 할게요. 왜 이러지, 이쪽이?
그리고 또 나오는 단어가 고객 포트폴리오, 고객 가치라고 하는, 아이고, 죄송해요. 왜 이러지? 이상하네. 그리고 또 등장하는 개념이 고객 포트폴리오, 고객 가치라는 겁니다. 이 고객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거는 쉽게 설명하면 이 기업이 거래하고 있는 모든 고객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 거를 조직화하는 거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직을 할 때 보시는 것처럼 외부 지향적, 그다음에 수익 지향적, 가치 지향적인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고객을 구성화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외부 지향적은 잠재 고객이나 경쟁사 고객을 대상으로 접근하는 거. 수익은 얼마만큼 우리 기업의 매출과 이익에 기여를 하고 있는지를 가지고 고객을 포트폴리오 하느냐. 세 번째는 이 고객이 지금은 우리 기업의 어떤 매출이나 이익 기여도는 낮지만 향후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들을 기준으로 가지고 포트폴리오 하는 이런 식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계속 가치에 대한 얘기하면서 고객이 어떤 우리한테 중요한 의미가 있고 어떤 점이 혜택이 있고 고객의 장점은 뭐고 뭐 계속 이런 좋은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 세 번째 파트 쪽으로 가면은 우수 고객, 불량 고객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지만 고객 중에서는 조금 제한해야 되는 고객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전에 모듈 A에서 학습을 했을 경우에 고객의 어떤 그런 분류에서 뭐 체리피커도 있었고요. 한계 고객도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수요를 억제해야 되는 고객과의 관계에서 해야 되는 마케팅을 우리는 디마케팅이다라는 단어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새로운 개념 하나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나오는 단어가 이제 고객 가치입니다. 앞서 제가 이 고객 포트폴리오를 하는 데 있어서 뭐 외부 지향, 그다음에 뭐 수익 지향, 그다음에 가치 지향 이렇게 방법에 따라서 고객을 구성할 수 있다. 고객을 조직화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서 가장 핵심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고객 가치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고객 가치의 개념이라고 하는 거는 고객을 이제 매출액과 수익성을 기반으로 이제 세분화하는 건데요. 이제 단순하게 지금 순간에서의 매출액과 수익성도 보겠지만 이 가치를 조금은 더 좀 포괄적으로 보시는 것이 좀 필요한 것이 이 고객 가치의 특성 때문입니다. 고객 가치는 동적성, 말 그대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10대가 가지고 있는 고객의 가치와 한 70대가 가지고 있는 고객 가치가 현재로서는 판매액과 뭐 수익성은 70대가 훨씬 많다 하더라도 향후 미래의 가치를 봤을 때는 왜 고객에게 이제 구매 단계 시간이 변하기 때문에 이런 동적성이라는 특성으로 가치가 변화될 수 있는 이런 특성들도 고려해서 고객 가치를 평가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 특성에서의 의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동적성, 주관성, 상황성, 다차원 이런 것들의 개념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뭐 그 다음에 보시면은 뭐 고객 가치 측정하는 여러 가지 뭐 구성 요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객의 가치는 판매율, 그다음에 뭐 수익성, 뭐 가치, 향후 가치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을 하는데 그런 거를 측정할 때 사용되는 방법 이런 것이 이렇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용어 정리를 좀 꼼꼼하게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